2026년 3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무역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이 단순한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AI가 공장을 돌리면서 인건비는 중요하지 않아졌고 에너지 비용이 제조 원가의 핵심이 되었으며 자원을 가진 나라가 무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로 먹고 살던 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기업들은 국내를 떠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바꾼 무역 질서의 실체와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의 종말입니다. 과거 제조업의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만들고 소비 시장으로 가져와 팔면 됐습니다. 2000년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이유도 바로 싼 인건비 때문이었죠. 당시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30%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AI 기반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면서 인건비 비중이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거의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리쇼어링입니다.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데이터를 보면은 2010년 대비 2024년 본국 회기 기업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지 가까이에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물류비가 줄어들고 납기가 빨라지고 재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just in time 방식,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서 생산하고 운송하는 방식, 효율적이지만 위험합니다. 어디 하나 막히면은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은 just in case 방식,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유분을 쌓아두는 방식,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먼 해외보다 자국이나 인접국이 유리해진 겁니다. 이 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타격일까요? 저임금으로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던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이미 임금이 많이 올랐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면 이 나라들의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중국 수출 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10%에서 2024년 2에서 3%로 급감했습니다. 인건비가 빠진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에너지입니다. 생성형 AI 모델, 예를 들어 GPT-4 이상 수준을 돌리려면 기존 검색 엔진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일부 중소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을 넘어섰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엄청난 전력을 먹습니다. 여기서 국가별 격차가 벌어집니다.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세요. 셰일 가스를 보유한 미국은 전력이 풍부하고 쌉니다. 한국,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 미국 전기요금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전력비만 3배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조 원가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AI 시대에는 에너지가 곧 무역 경쟁력입니다. 에너지가 싸고 풍부한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 됩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는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근데 한국이 바로 여기 해당됩니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OI 하드웨어의 필수적인 광물도 문제입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이런 핵심 광물의 70% 이상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콩고, 칠레 등 소수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품을 못 만듭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자원 배분 체제로 바뀐 겁니다. 공정한 경쟁. 2026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관세가 무역 장벽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치프스법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이런 제도들이 새로운 장벽입니다. 특히 CBAM은 교묘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 장벽입니다. 저렴한 화석 연료를 쓰는 개도국 제품에 사실상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물리적 재화의 무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이 분야 무역 수지는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무역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수입만 하고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보조금 격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AI 기업과 제조 시설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기타 국가들의 전체 R&D 예산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한국이 1년에 R&D에 쓰는 돈이 약 100조 원입니다. 미국은 AI 분야에만 그 몇 배를 쏟아붓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쩐의 전쟁입니다. 돈 없으면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은 암울합니다. 한국 수출의 70%가 중간재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과 소재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국의 자금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산 중간재를 사서 조립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직접 만듭니다.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내 기업들의 선택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OD가 국내 투자를 넘어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삼성, LG, 현대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안 짓습니다. 왜일까요? 에너지 비용이 비싸고 규제가 많고 인건비도 높아졌고 시장도 작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베트남에 짓는 게 낫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공동화입니다. 공장이 사라지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세수도 줄어듭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한국의 전략은 fast follower였습니다. 선진국이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아서 더 싸게 만드는 것. 이게 먹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AI 알고리즘이 공개되면서 하드웨어 제조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10년 걸리던 기술 추격이 지금은 2에서 3년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압도적 자본을 가진 미국과 압도적 시장을 가진 중국 사이에 껴 있습니다. 기술은 미국이 앞서고 시장은 중국이 더 크고 제조 원가는 둘 다 한국보다 낮습니다.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견나지지언데. 그럼 한국은 망하는 걸까요?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계를 파는 거는 수익이 안 납니다. 대신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장비에 AI 솔루션을 탑재하고 유지 보수 데이터를 모아서 구독 모델로 파는 겁니다. 이걸 서비스화, 서비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 반도체 장비를 팔 때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서비스는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에너지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ARE 100, 탄소 중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유럽은 이미 CBAM을 시행 중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자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수소 경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저탄소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무역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도 못 만드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무역은 더 이상 저비용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풍부한 자원, 독점적 데이터, 이런 걸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한국은 이 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반도체 EUV 장비처럼 이게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기술, 배터리 핵심 소재처럼 이게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 기술, 이런 걸 확보했을 때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 아이가 무역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건비는 중요하지 않아졌고 에너지가 경쟁력이 되었으며 자원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 구조가 무너지고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기술 격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비스화로 전환하고 에너지 믹스를 확보하고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에 올인한다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고통스럽더라도 체질을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이 10년 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AI 시대에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